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물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동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방 같은 경우에는 TMF 사태로 인한 쿠팡의 수혜가 기대가 되었고, 이로 인한 물류 협력사가 부각이 되면서 동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표들을 저희가 함께 봤을 때 이러한 면들에 대한 수혜는 조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러한 부분대에서 좀 어떠한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어떠한 대응 전략들을 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분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금일 동방 같은 경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 이평선인 61선 부근대에서 소폭 저항을 받고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지켜볼 포인트와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물류 협력사이기 때문에 쿠팡에 관련된 수혜가 부각이 되면 이로 인한 동방의 실적에 혹은 기대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과거부터 수차례나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티몬 UF 사태에 따른 여파로 인해 동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를 했었죠. 특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약 9일 동안 조사된 결과 티몬과 UF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대규모 위정상 사태 이후에 네이버나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보다는 11번가라던가 G마켓 등 다른 오픈 마켓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이제 8월 10일까지 좀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좀 11번가가 큰 수혜를 받으면서 이로 인한 쿠팡의 수혜는 조금 기대감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떠한 포인트를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동방은요, 쿠팡과 관련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쿠팡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재조명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았었죠. 쿠팡이 멤버십을 월회비로 인상을 하면서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동방의 실적 감소라던가 기대감이 좀 감소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상을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인상을 했었죠. 그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률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고객이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은 좀 괜찮은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YG앱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요, 쿠팡이 월회비 인상 소식을 전한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3,091만 명이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3,166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월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이용자 수가 견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물류 협력사인 동방에게도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과거의 사례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2021년에요. 쿠팡이 와우 요금을 2,900원에서 4,900원으로 70%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새 회원 수가 9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50% 이상 증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 월회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좀 견조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쿠팡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낸다던가 이로 인해서 동방이 더 부각을 받는 상황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동방이 반등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함께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째로 어떠한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동방 같은 경우에는 해상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지수의 상승 같은 여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요, 미국 등 중재국들이 제시를 했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휴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방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수혜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중동 리스크가 확장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선사들이 희망봉으로 돌아가면서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동방의 수익성이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의 확정 혹은 이 중동 리스크의 확정은 동방에게는 수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블리컨 미 국무장관이요. 이제 이스라엘 국부가 국방장관이랑 좀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이 미 국무장관이 방문해 있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거리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배낭 쪽에서 폭발물이 터졌고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을 했고 하마스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은요. 가자 지구 휴전을 위한 모든 정직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휴전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별개라고 밝힌 만큼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리스크가 확정이 되면서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고 이로 인한 수혜를 동방이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이 리스크가 좀 많이 감소를 하고 휴전이 좀 확정이 된다거나 하면서 운임이 하락을 하고 이로 인해 동방의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이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동방의 향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위해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동방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큰 포로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쿠팡과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힘 있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쿠팡 관련된 이슈를 좀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던가 이러한 면에서 좀 동방이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앞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 피선 60에서는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좀 더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지지를 받았고 장기 이평선 121선이 얽혀져 있는 라인대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이탈 시에는 장기 이평선 241선과 지지 저항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동방의 추가적인 상승 지속을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